이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이 시간대 찾아오는 정무일침이라는 필명을 쓰고요. 황철중 전문가입니다. 벌써 5월도 중순이 지나가고 있고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황철중 대표도 오늘 강의를 하러 이렇게 방송국에 오는 동안 좀 더워서 땀이 좀 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되고 하여튼 건강이 제일 우선인데요. 여러분들 건강 많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황철중 대표가 늘 강의를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남겨야 되잖아요. 황 대표가 이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래도 하나, 황 대표를 통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뭐 하나 남겼다. 저런 부분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전에 얼마나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황 대표가 늘 이 강의를 하면서요. 준비하는 게 있는데 꼭 인트로 시간에 그렇게 뭔가를 생각하는데요. 그게 참 연결시키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황철중 전문가가 진행하고 있는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소제목에서 황 대표가 늘 정한 제목이 뭐냐면 오늘은 주가 흐름에 대한 고성준론이라고 이렇게 화면에 나가죠. 그 옆에 제가 가시화라는 말을 좀 쓸게요. 가시화. 이제 가시화가 아시겠지만 눈에 잘 보인다 그런 뜻이겠죠. 눈에 잘. 이 말은 뭐냐면 황 대표는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삼는 게 차트이다. 차트이다. 차트 속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속에서 늘 강의를 시작하잖아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내 눈에 잘 보이는가라고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황 대표가 항상 화면에 나가는 차트들이 알록달록하고 막 여러 가지를 막 써요. 이런 것도 쓰고 저런 거 쓰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같은데 그걸 내 눈에 잘 들어와서 그걸 실전에 적용해서 내가 써먹어야 되잖아. 소위 말해서 실전 매매를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삼으려고 황 대표가 진행하는 거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고정하시면서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가시화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고요.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황 대표가 첫 번째 화면을 이렇게 넘겼습니다. 역시 황 대표는 차트가 화려합니다. 자, 그런데 가시화라는 말을 썼죠. 가시화. 눈에 잘 보이죠. 노랑 바탕이. 아주 강렬하게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뭔가 파란 계통으로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빨간색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아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자, 넘기면요. 이번에 차트를 넘겼더니 노랗다가 없어졌다가 노랗다가 파래졌다. 노랗다가 다시 파래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는 어느덧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가시화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 더 넘겨볼게요. 무엇인가 또 노란색이 강렬하고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잠깐 쉬었다가 노란색으로 또 등장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노란색이 바탕이 되는데요. 갑자기 이 부분에서는 빨간색이 공통적으로 진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황 대표가 강의했던 이 부분은 데칼코마니를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했을 거예요. 자,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어떤 얘기도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갔다가요. 다시 노란색으로 갔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노란색으로 올라가면서 주가는 어느덧 여기 와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서 역시 빨간 부분이 발생하고 잠깐 파란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다시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한 걸 볼게요. 다음 주가를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려왔다가 노란색 바탕에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계속해서 파동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가를 한번 볼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빨리 가볼게요. 자, 다음 차트를 또 볼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차트 또 볼게요.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다음 차트 볼게요. 다시 또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항상 이 시간에 우리 황철중 대표는 늘 지나간 차트 잘 만들어진 걸 가지고 똑같은 거를 소개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래도 한번 또 보세요. 자, 이번에도 한번 볼게요. 노랗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노란색 생겼다가 파랬다가 다시 결정적으로 빨간색이 바탕이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차트를 한번 또 볼까요? 역시 차트는 무엇인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또 반복을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좀 지루할까요? 그렇지만 집중력을 가지고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자, 주가는 또 다시 내려왔다 올라갔다. 주가는 다시 내려왔다 올라갔다. 주가는 다시 내려왔다 또 올라가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황 대표가 앞에 서두에 준비한 차트가 지난번에 제가 싸졌다가 비싸질 때, 싸졌다가 비싸질 때 음악을 좀 하시는 음반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쌉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싸졌다가 비싸질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싸비 하시더라고요. 싸졌다가 비싸질 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제가 강조를 엄청나게 하죠. 싸졌다가 비싸질 때 음악을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음악에서 이 쌉이라는 용어를 그냥 어설프게 제가 들었던 용어인데요. 그걸 후렴구라고 하죠. 반복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싸졌다가 비싸질 때 주식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역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역시 주식이 또 내려왔다가 올라갑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그동안에 배웠으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황 대표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면 역시나 무엇인가 저점이 올라갔다가요. 무엇인가 고점이 내려오는 부분이 생기고요. 무엇인가 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점을 높이는 그림이 형성되다가 고점을 낮춰지는 그림이 형성되다가 저점이 다시 높아지는 이 구역을 황 대표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죠. 뭐라고? 상승 변곡이다라고. 요게 색깔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돌려볼게요. 상승 변곡이라고. 여기 옆으로 세워야 되겠네요. 참 많이 이야기했죠. 상승 변곡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를 저점이 높아지다가 고점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러움을 깰 때 우리는 여기를 하락 변곡이다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요, 주식 매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황 대표가 지금 한 몇 달 동안 2대12 TV에서 이렇게 이 시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 매매의 어떤 하나의 원칙이 정립된 사람은 사실 강의할 게 없어요. 왜냐? 반복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황 대표가 차트를 굉장히 열심히 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반복되는 가운데 속에 어떤 규칙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변적인 하나의 원리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사전적인 걸 찾아봤더니 발견적 원리라는 말을 써가면서 황 대표가 설명을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나가서 눈에 들어오게끔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비싸졌다가 싸졌다가 비싸질 때, 그래서 싸졌다가 비싸질 때 싸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눈에 잘 들어오도록 가시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갈까요? 자, 어떻습니까? 또 오르다가 내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지점이 보일 거예요. 한 번 더 가볼까요? 이건 들켰네요. 이걸까지 가면 안 되는데 잠시 제가 잊었습니다. 황 대표가. 자, 그래서 빠르게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을 그대로 한번 볼게요. 전부 다 싸졌다가 비싸지는 지점을 한번 공통점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싸졌다가 비싸졌다. 싸졌다가 비싸진다. 싸졌다 비싸졌다. 싸졌다 비싸졌다. 싸졌다 비싸졌다. 반복을 하고 있죠. 싸졌다 비싸졌다. 어떤 것은요, 싸지는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싸지고요. 고가를 낮으면서 끊임없이 가는 주가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싸졌다가 비싸질 때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황 대표는 각종 보조지표 및 데칼코마니까지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빨개지면서 무엇인가 차트도 돌리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죽하면 등합선, 등고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끌어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들이
모두 모여서 오늘 이렇게 가시화시킬 수 있는 차트를 한번 제가 집합을 한번 시켜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동안 강의했던 것하고 오늘 강의하는 것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역시 싸진 구간 있죠? 싸진 구간이 있다가 다시 비싸져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올려놨다가 점점 싸졌다가 다시 이렇게 비싸지는 부분이 올라갔는데요. 이 부분의 저점은 안 깨고 이렇게 높였죠. 그리고 고점을 살짝 내리다가 다시 저점을 높이는 이런 구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면서 우리 개미들은 황철중 대표님 일반 개미 투자자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황 대표가 강의하는 게 어렵고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요. 그걸 정말 만들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폭탄 같은 질문과 진짜 많이 세도를 하는데 저한테 전문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는요. 아마추어의 세계가 아닙니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초보도 수익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땐 거의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을 날 수는 있겠지만요.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고요. 왜냐하면 대세 상승 때 내가 초보였다고 해도 들어오면 웬만하면 수익 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하지만 주식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세 상승으로 가기도 하지만 대세 하락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세 하락이 깊이가 굉장히 길어지면요. 공포심에 의해서 투매가 나와서 뺏기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합니다. 이번 장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완전히 이렇게 쫙 빠졌었죠. 근데 차트를 보시면 종합주가지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왔다 잠시 머물렀다 지금 거의 V자 반등에 가까울 만큼 올라와서 2,000을 회복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내에 역시 주식은 사서 버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한 30년 이상이 된 주가 차트를 한번 돌려보시면요. 딥이 깊을 때가 있고요. 아시겠지만 IMF도 한번 딥이 있었죠. 근데 황 대표도 앞으로 우리나라는 나빠질 거라고 보는 비관론적은 아니에요. 저는 약간 우리나라는 좋아질 거라고 하는 낙관론 쪽에 가깝지만 주식 매매는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버틴다고 해서 능사는 아닐 거예요. 능사는 아닐 겁니다. 순식간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문제는 개별 종목이 상패도 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파동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가시화시키고 내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황 대표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예요. 절대 초보가 쉽게 접근해서 주식 매매는 이제 해야 될 시간입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주변에 주식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들 하시는데 과연 한번 물어보세요. 수익 나시는 분들이 많은지. 손실 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주식을 사서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합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거 사서 밀리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심리보다는요. 주식 파동, 주식 매매 내용을 잘 몰라서 심리 쪽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 오랫동안 주가를 봐온 사람들은 심리 얘기는 그다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식은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대응이라는 말로 또 귀결이 되고요. 하나 더 나가서 대응에 더 나가서 우리가 순응이라는 말까지 써요. 흐름에 순응하자라고 하고요. 순응에 대응하자라고 얘기해요. 순응에 대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손절의 개념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차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아마도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치르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주식 매매를 하면서 또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황 대표는 초보자들이라든지 뭐 안 되는 사람 다 끌어서 황 대표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식 매매의 기본을 좀 아셨으면 하는 게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러다 보니 제 방에 많은 분이 오셨다가도 많은 분들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더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재미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의 속성이죠. 신기할 만큼 원리적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보 여러분들이라든지 주식 매매를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금까지 매매는 잘 안 되셨잖아요. 황 대표 강의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중간에 딱 끊지 마시고요. 그러셔야 무엇인가 잡히죠. 왜냐? 연봉도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월봉도 봐야 된다고 하고 주봉도 봐야 된다고 하고 일봉도 봐야 된다. 분봉까지 봐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도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코스닥도 봐야 될 거고요. 여기서 또 선물지수도 봐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파생의 옵션지수도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공부를 다 하려면요.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쉽게 접근하고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냐? 아마 그건 욕심 때문이 아니고요. 이 세계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주식 매매도 제가 이 시간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공부 많이 하지만요. 주식 매매하는 저희들도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못지않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식 매매를 하면 왜 자꾸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식 매매를 입문하는 게 너무 쉽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쉬운데 수익 나서 나가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주변에 너무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주식 매매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냥 계좌 틀고 그냥 매매를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어떤 주식시장을 깨닫거나 전문 분야임을 인식하기 전에 너무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기에는 쉽지 않아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약 제 스스로 꼬박 11년 이상을 걸려서 여기에 집중 투자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런 오랜 시간 동안에 이걸 했지만 일반인들한테 이걸 하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황 대표가 이렇게 초보에 맞춰지는 강의를 하지 않고 레벨을 높여서 좀 고급스러운 게 아니고요. 이건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건 원래 그런 겁니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이 기본적인 강의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황 대표는 이 앞에 나와서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거 하는 것보다는요. 차트 이야기하고 어떤 종목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기본이 더 중요합니다. 차트는 분명히 지나가는 돈의 흐름이에요. 돈의 흐름이에요. 이 안에는 누군가가 많이 샀다라고 하면 거래량도 터지고요. 거래량도 줄고 하고요. 지지와 저항도 나오고요.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가 차트 속에 포함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만 인식해도요. 차트가 왜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런데 저도 여기 지금 녹화 방송을 하고 있지만요.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이걸로 매매하시는 분 너무 많죠. 쉽게 사고 쉽게 팝니다. 편리성만 강조하다 보니 기본적인 공부를 너무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황 대표는 과감하게 외칠게요. 이제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황 대표가 방송에 나가서도 몇 번 하지만 채널이 탁탁 돌아가요. 알아요, 저도. 그런데 저는 외칠 겁니다. 공부하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힘들어지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외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 공부하자고요. 자, 볼게요. 황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 아까 순방향으로 돌리다 이제 역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여기까지 왔습니다. 황 대표가 여기서 가시화라는 말을 썼어요. 가시화라는 말을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그동안에 배웠던 걸 모든 걸 다 집약해서 자 이제 빠르게 가볼게요.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이렇게 말고요. 자 다시 한번 빠르게 갈게요. 자 주가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싸졌다가 비싸질 때, 싸졌다가 비싸질 때, 싸졌다가 비싸질 때, 싸졌다가 비싸질 때, 싸졌다가 비싸질 때. 이렇게 만든 이유는요. 내가 만약에 싸졌다가 비싸질 때 사고 싶다라면 여긴데요. 황 대표가 여기 정말 좋아하고 잘 삽니다. 황 대표가 여기 부분 이렇게 올라오다가 계속 저점이 높이면서 이렇게 가죠. 그럼 이 지점은 뭐냐면
고점이 조금은 낮아져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요일 때 되면 고점이 살짝 높이면서 이렇게 파동을 칠 때 제가 이 구역에서 진입을 정말 좋아합니다. 황 대표는. 그 다음에 주가를 내비둬요. 내비두다가 이렇게 내려와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갔다 주가는요.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금 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응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놈은, 강한 주가는 그냥 가버릴 거고요. 약한 주가는 가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시세를 줬다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떤 주식은 올라갔다 어느 정도 옆으로 기다가 다시 재차갈 수도 있고요. 다양해요. 그런데요. 진입을 할 때 내가 대응을 준비를 해놓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분명히 주가가 가면 좋은데 빠지면요. 여러분, 빠지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안 돼요. 그럼 이 주식이 영원히 안 내려오는 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주식 매매를 할 때 원칙적인,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매매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러면 제가 나지막히 이제 조용히 한번 해볼까요? 자, 졌다가 비싸지네요. 그죠?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싸졌다가 비싸질 때, 자 보세요. 싸지다가 이제 비싸지는 순간 확 올라가죠. 확 올라가죠. 자, 다시 싸졌다가 비싸질 때, 자 보세요. 싸졌다가 비싸질 때, 자 싸졌다가 비싸질 때, 싸졌다가 비싸질 때, 자 싸졌다가 비싸질 때, 자 싸졌다가 비싸질 때, 숨차요.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인데 우리 황 대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할까요? 싸졌다 비싸졌다, 싸졌다 비싸졌다. 왜 이게 할까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중요하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흐름이죠. 싸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현재 이 주가를 올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메인 주체인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아직은 들어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싸지고 있는 이 개념을 차트에 표현해 보고요. 비싸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차트에 표현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싸졌다, 비싸졌을 때 우리는 이 집중 포인트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강조합니다. 지나고 난 차트를 황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제가 우리 같이 저랑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숙제를 드려요. 하루에 적어도 3개 내지 15개 정도 기본적인 형태가 있는 종목을 찾아보세요라고 하고 올리라고 합니다. 숙제를 내줘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건 하라고 그래요.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을 하든 뭘 하든 이건 하자고 그래요. 이걸 못하면 주식 매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왜냐면요.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보다 보면요. 정말로 빠른 사람은 3개월 내지 6개월만 지나가도요. 규칙이 어느 정도 잡혀요. 이거는 이제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의 다 공통적인 이야기고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싸진다는 것은 누가 개입하지 않았지만 다시 비싸진다는 것은 누군가가 개입하면서 사올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싸졌다 비싸질 때 한번 보세요. 싸지다가 다시 비싸지죠. 다시 싸지다가 비싸지죠. 다시 싸지다가 비싸져서 여기 왔다가 주가가 확 올라가든 꺾든 결정적인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또 질문합니다. 대표님, 황 대표님, 이거 16분이에요. 개념을 생각한다면요. 이 16분은 지워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 연봉이 됐든 월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분봉이 됐든 다 개념적으로 보면요. 연봉이 싸지다가 높아질 때 의미가 있는 이 부분을 정말 집중 있게 보세요. 오죽하면 황 대표가 춤을 춥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황철중 대표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띡띡띡 있지 않습니까? 그거 치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데 저는요. 황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주식은요. 실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용이 있어야지만 제가 강의를 해주지 죽은 차트 갖고는 강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실전 적용해야 돼요. 실전 적용해야 되는데 죽은 차트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것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도. 왜냐하면 이거는 죽은 차트가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은 정확히 18시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해외장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을 보면서 해외장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선물지수가 돌아가지만 선물지수의 파동이나 종합주가지수의 파동이나 주가지수의 파동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게 달라지면요. 제가 강의를 하면 큰일 나죠. 안 되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걸 한번 느끼시면 파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감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주가는 다시 싸지다가 비싸질 때 다시 갑니다. 싸지다가 비싸질 때 싸지다가 비싸질 때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랬죠. 싸지다가 비싸지는데 지난번 강의했죠. 등고선, 등합선 무엇인가 선이 모이면 계곡이 깊고 바람이 세다. 물론 그 적용을 하기엔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좀 기억에 남으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촘촘하게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촘촘하게 모였다는 것은 결판 내자는 거잖아요. 올리려고 하는, 내리려고 하는 충돌하죠. 올리려고 할 때 이 촘촘한 걸 뚫고 올라가면 강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거예요? 왜 이런 데서 만나냐면 어떤 사람은 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단계도 있지만요. 이쯤을 두고 여기서부터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엔 타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의견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확신이 간다면 이 주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세력들은 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결정되면 올려놓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 같이 제2 세력들이 이 자리를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왜냐면 이 매집을 했는데 자기들이 끌어올리면요. 단가 높아져서요. 이거 못 팔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팔면 폭락해버려 잘못하면. 시장을 개입하려고 하는 메인 주체는요. 수익을 날려고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매매해요. 그들은. 그 종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우리처럼 수익이 나네 안 나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열어줘야지 차익이 발생하죠. 무슨 얘기냐. 주가가 여기 있던 주가를 여기다 갖다 놔야 적어도 걔네들 여기서 팔아야 모았던 거 있죠. 팔려도 밀려도요. 조금이라도 남아요. 그런데 여기서 판다 어느 정도 올라가도 못 팝니다. 이거 손실 봐요. 그래서 주가는요. 일단 진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파동이 진행한다라는 게 정설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거래량이라든지 정배열이니 역배열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지지와 저항 있고 뭐 헤드앤숄더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태가 반복적으로 패턴화시키면서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모아서 평균 단가가 여기라고 칠게요. 그러면 주가가요. 이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평균 단가가 여기라고 치면 세력 입장에서는요. 이 정도 갖다 놓고 치면요. 여기서 받아주지 않으면 주가 밀리죠. 그러면 이거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주가를 올려주는 제2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아니면 인위적으로 강력하게 그냥 뛰어버리든지 자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뉴스가 나와요. 뉴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벤트성 이 종목에 대한 발표가 나와요. 정말 신기합니다. 잘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세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걸 모르는 상태 세력이 이걸 띄울 수는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띄웁니까? 그러니까 정보는 이미 노출됐을 때는 가치없는 정보가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많이 배웠죠. 수렴하는 순간 띄워지는 주가는 많이 가는 경우 너무 말이었죠. 수렴했는데 주가가 내려가는 순간 뭐예요? 다 팔았다 폭락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 수렴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주식 매매를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차트 공부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황 대표가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차트 공부는 기본이 돼야 되고요. 차트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넘겨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등고선, 등합선 모았다가 강력해지면서 주가 올라가죠. 보세요, 한번. 자, 이제 드디어 제가 사실은요, 인트로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임팩트 있게 나올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황 대표가. 그런데 요게 이렇게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죠? 요게 뭘까요? 요게 나뭇가지 도마뱀인가 뭐 그렇대요. 이 화면이 이게 무슨 뭐 어디 외국에서 찍힌 것 같은데 이 나뭇가지 색깔하고 얘 색깔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나뭇가지인지 이게 살아있는 도마뱀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렇죠? 한번 더 가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전 눈도 나쁜데. 여기 보이면 이렇게 뭐 이게 뭐 엿인지 벌레인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곤충인지. 근데 나뭇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느닷없이 차트 공부한다고 황 대표가 중간에 이 그림을 넣었을까요?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청개구리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 청개구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색을 갖는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아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인형이잖아요. 중간에 하나 껴서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가 인형인 척 하죠? 네. 근데 들켰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뭔가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자 한 마리가 떡 있는 것 같아요. 화면에 한번 그 멀리서 텔레비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분명히 사자가 있습니다. 무엇을 노리는 것 같아요? 아까는 앞에 있는 곤충들은 피해가려고 보호색을 했지만 마지막에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황 대표가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사자를 넣은 거는 얘는 피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네. 그러면 무엇인가 가시화시킨다는 말 제가 이 어거지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트도 마찬가지로 내 눈에 잘 들어온다면 때로는 그 차트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내가 눈에 잘 보이게끔 표현해 놓는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라고 해서 제가 중간에 넣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자, 그런데요. 결정적이죠?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꽃 속에 돈 많죠? 안에? 많죠, 여러분? 결국 우린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만들고 생각하고 취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게 우리가 매매 툴이라고 하는 거죠. 매매 툴.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황 대표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한 게 뭐냐면요. 바로 가시화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표현할 수 있을 수는 없을까라고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차트나 내용들은 거의 다 황 대표가 11년 동안 공부하고 해서 적용을 했더니 이제는 괜찮아져서 여러분들 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있잖아요. 매매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건데 아니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요. 원칙 매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반복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반복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은 여러분한테 물어본 주변에 있으면 지난번에 재미 좀 봤는데 이번엔 손실 봤어.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 주가가 대세로 갔을 때 내가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이 도와줘서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대세가 하락이 되면 주식시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돈 다 뺏깁니다. 다 뺏깁니다. 어떤 분들은 원칙 매매 없이 손절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요. 퀘스천을 그냥 저는 100만 개를 찍고 싶어요. 100만 개. 100만 개를 찍고 싶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의 공통점은요. 리스크 관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장의 어떤 종목에서 제대로 가치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신 분도 있죠. 다양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많지 않은 개미 입장에서는 돈을 벌려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면 돈을 벌려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원칙 매매, 즉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복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내야 된다는 거죠. 황 대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곡을 시각해보자라고 제가 썼습니다. 정말 황 대표는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얘기를 합니다. 변곡 중에도 상승 변곡을 의미할 거고요.
리스크 관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하락 변곡일 거예요. 상승 변곡과 하락 변곡. 변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변했다. 변했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니까 올라가던 주식이 내려가고 있더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상승을 진행을 하다가 꺾인 자리, 이거를 하락 변곡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변곡을 어떻게 표현할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주식 매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싸졌다 비싸질 때 공략을 하니까 항상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약세 국면에 있는 주식을 유심히 일단 봅니다. 황 대표는. 주가가 고점이 낮아지면서 무엇인가 추세적으로 내려오네라고 하는 그 주식을 먼저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강세 국면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계속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인사해서 가라고 그래요. 이걸 추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눌림을 줄지 잘 모르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분명히 이 주가가 여기서 이 세력 입장에서 이 주가를 띄운다는 것은 여기서 매집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띄울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띄웠을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기회를 안 주는데 여기서 갈 것 같으니까 따라잡잖아요. 이 주식은 내려오면 이 기준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주식 매매가 여기가 변곡 지점, 즉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돌파하는 첫 번째 종목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반등하는 자리가 일단 있겠죠. 기준을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는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을 집중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사서 올리려고 하는 시작점이에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사서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엄청나게 강한 지점이에요. 확인 들어가고요. 반대로요. 이 자리를 꺾기 시작했던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꺾어서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 주가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 모으는 주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주가를 누군가가 계속 사 모으는 주체가 있다면요. 반대로 내려오면서 주가를 계속 파르는 주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개인으로 이어지는 3대 주체가 있겠죠. 매매 주체가 대분류를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돌리는 자가 누군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고 여기서 내려오면서 그들이 사서 여기서 돌리는데 여기서부터 주가를 계속해서 사는 사람이 있겠죠. 오르든 내리든. 그 주체의 행동을 잘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힌트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주가를 띄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황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내리기 시작한 지점과 반등하기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보게 되고요. 이 추세를 돌파하는 이 돌파 주체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도 사고 돌파하는 그 주체가 이어가잖아요. 이건요, 확률적으로 띄울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내리기도 사고 오르기도 사고 꾸준히 산다는 건 뭐예요? 이 종목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식은 결국에는 샀다가 팔았다가 팔았다가 샀다를 반복을 하는 주체도 등장하고요. 꾸준히 사는 사람이 있고 꾸준히 파는 주체도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는 팔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식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이익을 취하는 거죠.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내리면서 누가 파는 그 강력한 주체 흐름대로 가는 파동을 한번 보세요. 오르든 내리든 누구는 계속 팔아요. 막 어떤 주체는. 근데 오르고 내리고의 그 파동과 궤를 같이 해서 그 흐름과 같이 해서 주차가 팔면 주가도 내려오고 사면 주가도 올라가고 그걸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런 지점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저가를 깨지 않고요. 적어도 이 추세선을 지지를 하거나 이 안에도 소파동이 있거든요. 지지하장을 형성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점 확인하면요. 여기서 구간을 한번 이렇게 구간 있죠? 이 구간을 쪼개서 보면 이 발음이 셉니다. 쪼개서 보면 평균 단가를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해요. 정말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약세로 갔다가 강세로 갔다 약세로 다시 돌아서잖아요. 그럼 여기가 다시 약세 구간이 되죠. 그럼 이 부분이 하락 변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이 부분은요. 추세선이 이탈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주가가 내려올 때 받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는 이 추세선이 깨지면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끼겠죠. 공포. 안 그렇습니까? 요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이거 깨지는 순간 주가가 여기서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던지고 싶어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폭락을 할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폭락도 하고요. 모르지만 여기 들어가는 순간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주가가 내려오죠? 올라가죠? 살짝 이탈했다가요. 다시 살릴 때 한번 유심히 보세요. 여기를 황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싸질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질 때. 그런데 이게 영원히 싸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싸졌다가 비싸질 때 이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올렸던 주체가 여기서 살아나거나 새로운 주체가 등장해서부터 여기서 끌어올리잖아요. 이거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래량을 본다고 사람들이. 거래량도 어떤 거래량과 어떤 주체가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거래량만 보고 거래량 터져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거래량 터진 것은 반대로 누군가 대량으로 띄워놓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보셔야 돼요. 움직임을 반드시. 파동을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황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파동 공부 좀 하라고. 파동 공부 좀 하라고. 그런데 전문가님들도 알아요, 이거. 근데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자기 노하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전문가분들이 입을 닫을 거예요. 안 알려줄 거예요. 알면서도. 제가 팁을 드립니다. 저 공공의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알려드릴게요. 중요해서 그래요. 근데 이거 알려준다고 여러분들 따라하지 않을 거예요. 압니다, 저도. 그런데 조금 센스가 있거나 주시장에서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보세요. 매수 포인트 두 가지 관점에서 진입자리를 본다고 그러면 저점. 이게 연봉, 월봉, 주봉, 일봉, 부봉 추세선에서 지지와 저항에서 이어지는 그래서 제가 선을 막 그려놨죠.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을 하면서 주체가 등장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고가가 낮아지던 부분을 높일 때 여기가 어떤 부분이에요? 싸지다가 비싸질 때라고 하는 변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그림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그림들은 많은 오래는 경험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그림들. 그냥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니까 이 그림 관심 있게 한번 그려보시고 실전 차트에 적용해 보세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황 대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 가시화예요. 아까 그래서 싸졌다가 비싸질 때 노란색으로 표현했죠? 이번에 한번 볼게요. 가시화 시켜볼게요. 변곡을 가시화 시킬 때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갈색 있고요. 여기 보면 노란색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무슨 선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선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밑에는 뭐예요? 추정치의 단가를 여기서부터 찍히죠. 변곡이 시작돼서 저가가 높아지는 일정한 수준이 시작되면 여기서 추정 단가가 찍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값 매매라고 지난번에 강의했어요. 앞서가는 사람들은 벌써 데이터값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반면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주봉이에요. 이건 일봉이고요. 주봉의 데이터값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빠르게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저항값만 나오죠. 근데 이게 천천히 움직이면 이 매집하는 단가까지 표현이 되지만 너무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그 매도값만 존재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됐는데 이 차트를 돌리다 보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설명을 제가 짧게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머지 시간을 집중 있게 볼 거는 뭐냐면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일봉이고요. 여기는 월봉이에요. 주봉이에요. 주봉입니다. 요거는 아시 차트라고 여러분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요. 일반 종가선 차트가 있고 이게 종가선 차트고요. 이게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는 일반 봉 차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 건데 표현이 다 다릅니다. 자, 유심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봉이 빨갛고 파랗고를 반복하지만 여기 보시면 일정하게 파란 선이 계속 이어가죠. 고가가 낮아지면 계속 파란 봉으로 표현이 돼요.
저가가 높아지면 빨간봉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변화를 주잖아요. 그럼 빨갛다 파랗다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저점이 높아지면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죠. 근데 여기 보면 빨갛고 파랗고가 반복이 되죠. 당연히 어느 날은 오르고 내리고 했으니까 저게 바로 가시화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황 대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요. 내 눈에 보이는 가시화시키는 차트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만 한번 볼게요. 여기를 한번 보면요. 여기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되면 파란 부분이 있겠죠? 다음 한번 볼까요? 가시화 시키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가가 빠질 때 이런 기본적인 개념만 있어도 이 주식은 여기서 받지 않을 거예요, 아마. 주가가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주가가 이제부터 내리던 주가가 돌리면서 여기서 받기 시작하죠. 이걸 바로 아까 황 대표가 정리했던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변곡을 이 지점을 이렇게 차트로 표현해 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가볼까요? 자, 보세요. 마찬가지죠? 자, 마찬가지죠? 싸졌다 비싸지는데 그 비싸지는 순간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황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이렇게 뭔가 많은 걸 전달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또 여기까지가 또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 대표한테 들어오셔서 한번 질문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땡땡땡 그 톡에서 한번 오시면 황철중 대표 치고 들어오면 여러분 저랑 만나서 많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여기서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일반 차트예요, 제가. 여기 보시면 저점이 높아지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서 변곡을 주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선을 선긋기도 방송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탈하면서 저항선이 부딪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 아까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가시화되는 모습하고는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시화시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황 대표가 또 만나면서 똑같은 얘기 또 반복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중 대표였습니다.